안녕하세요. 역TV입니다. 오늘은 전설의 레전드로 남은 오길남 박사 일가 월북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이 왜 전설이냐면 월북과 탈북이 동시에 이루어진 사건이며 그것도 돌아올 때는 오길남 박사 본인 혼자서만 탈북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길남 박사는 1970년대 무려 서울대를 졸업하고 독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보통 엘리트가 아니죠. 이 당시 유학이라는 건 어지간한 인재 아니면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일반인이 80년대까지만 해도 자유롭게 해외 관광도 못 가던 시절입니다. 그는 1985년 독일 브레멘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합니다. 애당초 그는 서울대 도거 동문과를 나왔기에 독일 생활에 적응했고 아내 신숙자 또한 독일 유학생으로 독일 현지에서 만났습니다. 이걸 보면 아내 신숙자 역시 상당한 엘리트였을 것입니다. 독일에서 만난 둘은 부부의 연을 맺었고 딸도 2명이나 낳았죠. 그는 박정희의 유신체제에 반대하던 인물이었고 박사를 딴 1985년에는 43세로 이 시기는 전두환 정권 시기입니다. 문제는 당시 아내가 병에 걸려 있었고 현지에서 취직도 못하고 있던 터라 이때 북한의 공작원이 접근하는데 아마 형편이 상당히 어려웠던 그에게 공화국을 위해 일하면 잘 챙겨주겠다는 제안은 매력적이었겠죠. 황당하게도 아내 신숙자는 오길남 박사의 월북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했고 언젠가 이 결정을 크게 후회할 것이라며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길남은 월북을 택했고 북한의 일가족을 데리고 입국합니다. 그러나 북한 정권은 약속처럼 그에게 강연을 시켜주거나 직접적인 대우를 해주지 않았고 오히려 그를 공작원으로 쓰고 억지로 대남 방송을 하게 시켰습니다. 강압적인 북한 체제의 회의감을 느낀 그는 북한으로 간 지 얼마 되지도 않아 1986년 공작 명령을 받아 유럽으로 다시 입국했고 그때 복귀하지 않으며 서독으로 돌아가 망명을 신청하면서 북한의 반기를 들었습니다. 자, 문제는 그의 일가가 북한에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이었죠. 당연히 그 가족들은 무사하지 못했고 정치범 수용소인 요덕 수용소에 끌려갔다가 아내는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오길남 본인은 부인이 혼자라도 탈출하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탈출했다고 밝혔다는 것입니다. 전 솔직히 이게 진짜 진실인지 도무지 믿기지가 않습니다. 북한의 특성상 그를 유럽으로 보내는 것 자체가 가족이라는 인질이 있기 때문이며 아내는 애당초 북한행에 극렬하게 반대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탈북 시에 그 인질인 가족이 어떻게 될지는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일입니다. 애당초 북한에 들어가는 것을 맹반대했었고 몸도 아픈 아내가 딸도 2명이나 있는데 정말 남편만을 탈출시키려 했는지 솔직히 의문이 듭니다. 당연히 이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며 오길남 박사 본인이 그렇게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길남 본인은 북한에 직접 남은 가족들을 돌려달라 요청했지만 당연히 북한은 그냥 무시했죠. 북한은 오길남에게 가족들 사진과 딸들의 육성이 담긴 테이프까지 보내며 사실상 협박을 했지만 오길남 입장에서도 그냥 돌아갈 수야 없었을 것입니다. 망명자 신세로 내내 있을 수 없었던 오길남은 결국 1992년 대한민국으로 귀환했고 국가보안법에 의해 처벌을 받은 후 국가안보전략연구원에서 일했습니다. 한참 지난 후 이게 인권 차원에서 논란이 되자 2010년대에 오길남 가족의 송환 요청에 응하지 않던 북한은 성명을 내고 아내 신숙자는 이미 간염으로 사망했으며 두 딸은 오길남이 자신들과 아픈 어머니를 버리고 혼자 탈출한 일로 그를 아버지로 여기지 않으며 만나기를 거부하고 더 이상 딸들을 언급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발표했습니다. 오길남은 책도 냈는데 책 제목이 1993년 김일성 주석 내 아내와 딸을 돌려주오 그리고 2011년 잃어버린 딸들 오 해원 규원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 사건이 알려졌을 때 오길남을 맹렬하게 비난하는 여론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분명하게 밝혀진 바로 월북에 대해 아내는 이를 말렸음에도 아픈 아내와 딸을 데리고 월북한 것은 분명히 그의 선택이며 그럼에도 혼자 탈출했다는 것은 부정적인 여론이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이 사건의 진짜 피해자는 바로 오길남의 가족들이죠. 실제 남은 가족들이 대체 무슨 일을 겪었을지 이건 도무지 상상이 안 됩니다. 물론 살아있는 두 딸이 아버지를 보고 싶지 않다고 한 북한의 발표 역시 그걸 그대로 믿을 수는 없는 노릇이지만 애당초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은 솔직하게 오길남 본인의 탓이죠. 오길남은 북한은 1930년대와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수준이었다라고 했고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고 처벌을 받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했지만 이 사건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줍니다.
단 한 번의 선택이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박살내는지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과 북한, 한반도의 실정을 아주 가슴 아프고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사례로 기록되어 있죠. 서울대를 졸업하고 유럽 명문대에서 유학에 박사학위까지 취득한 엘리트가 꼭 이런 선택을 했어야만 했는지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여성 인권이 처참한 북한 수용소에서 여성 3명이 들어갔다면 도무지 상상이 안됩니다. 더군다나 무슨 6.25 직후나 유신시대도 아니고 대한민국이 한참 잘나가던 1985년에 월북을 하는 건 진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또한 막상 겪어보니 북한이라는 나라가 막장이라 1년도 안 되어서 혼자서라도 탈출했다는 것은 많은 이들에게 교훈적인 부분이긴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길남은 애당초 서울대 운동권 출신으로 아마 1980년대 중반 전두환 정권 역시 그의 마음에 들지는 않았을 겁니다. 전두환 정권 역시 군부 정권의 연장이고 철권 통치 정권이니까요. 그런 사람이 정작 북한을 겪어보니 혼자서라도 바로 탈출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개인사적으로는 분명 안타까운 일이지만 어찌하겠습니까? 분명하게 월북은 그의 선택이었으니까요. 허나 탈북이 과연 그의 말처럼 아내의 동의로 이루어진 일이었는지는 저는 믿지 못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엘리트가 저지른 잘못된 선택으로 본인의 인생과 일가가 한꺼번에 풍비박산난 사건으로 여러분 이 사건이 주는 진짜 교훈은 바로 북한을 보는 인식입니다. 인간이란 꼭 겪어보지 않으면 그 실체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실제 80년대, 90년대 초만 해도 대한민국은 뭐 군부 정권에 독재 막 이러면서 북한이 진짜 민주주의고 평등이 자리 잡고 있고 사회주의 이념으로 뭐 사회 제도가 공평하게 돌아가는 막 이런 웃기지도 않는 도구 사운드를 진짜 운동권에서 설파하고 애들이 세뇌당하고 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런 애들이 그 당시 막 남침 유도서를 배우고 김일성 찬양하고 뭐 북한을 빨아주던 애들이죠. 진심으로 안타깝고 비극적인 사건이지만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는 사건이 바로 오길남 박사 일가 월북 사건이라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그가 북한으로 간 일을 후회하고 있기를 바라며 아무런 죄도 없는 그의 딸들이 편안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